오락평 확률 통계 28, 29, 30번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문항이 너무 까다롭고 어려워서 확통에 손을 댈 만한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산해 보면 27번도 좀 까다로웠어요. 그죠? 28번, 29번, 30번 각각과 우리 확통에서는 항상 삐덕거리면 다 오답이 되는 거니까 찬찬히 주의 깊게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28번 가보겠습니다. 의자가 주어져 있는데요. A열에 3개 있습니다. 3개. A열 3개. 하나, 둘, 셋. A열. B열에 가봤더니 의자가 4개랍니다. 하나, 둘, 셋, 넷. 저기에 1학년 2명. 1학년을 A로 해보겠습니다. A1, A2. 2학년 2명. B1, B2. 3학년 3명. C1, C2, C3. 이렇게 생기면 총 7명을 이 자리에 임의대로 앉히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가번나번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앉을 확률을 찾으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에 따르면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원하는 경우의 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분자의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가봤더니 가번 조건에 A열 좌석에는 서로 다른 두 학년이 앉으랍니다. A열에는 학년이 2개 학년만 앉으랍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1, 2학년이 앉는다 쳐, 1, 3학년이 앉는다 쳐, 2, 3학년이 앉는다 쳐, 세 가지 상황이 놓이게 될 거야. 그지? 그러는데 그 2개 학년이 앉는데 같은 학년끼리는 이웃하랍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거니까 같은 학년은 생략하고 이웃하여 나열을 해버립니다. B열에는 같은 학년끼리는 이웃하지 말랍니다. 그럼 이 정도로 주어진 상황을 요약하고 나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A열에 1학년은 지금 요게 지금 1학년입니다. 요게 2학년이고 요건 3학년. 전략을 세우기를 A열에 1학년하고 2학년을 몇 명씩인가 앉힌다고 쳐봤어요. 그럼 당연히 1학년 1명에 2학년 2명을 앉히는 첫 번째 경우가 있을 테고 2명 1명을 앉히는 경우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B열에는 요 경우에 1학년으로는 1명이 남았고 2학년 이미 다 끝났고 3학년이 3명이 앉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이 경우가 되면은 거꾸로 여기가 B 하나가 되면 되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3학년이 3명이네. 같은 학년을 이웃하지 말라는데 셋을 갖다 집어넣으면 이 한 명으로는 해결이 안 되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하나의 경우는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결국 A열에는 1학년하고 3학년 앉아야 되고 그때의 상황별로 어쨌든 B가 결정될 거고 거꾸로 여기 2학년, 3학년 이렇게 앉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전략을 취하기로 했느냐면 원래 1학년 학생 2명이기 때문에 이들이 구별될 거야. 그지? 첨자가 붙으면서 다 구별되는데 어차피 이 첨자 부분에 있는 숫자들은 몽땅 다 띄었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딱지, B 딱지, B 딱지 안 되기로 했잖아. 그지? C 딱지. 그럼 예를 들면 C가 여기 둘일 테니까 C에다가 BB 이렇게 문자들을 그냥 배열해 놓고 A가 된 요 2개 자리에 첨자를 내가 1을 쓰기로 한다면
아, 1학년 자리를 정한 후 거기 진짜 애를 안 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정돼? 아, 그러니까 학년당 자리를 마킹한 후 그 자리에 앉히자라고 생각이다. 이해가죠? 그러면 당장 어떤 경우가 되냐면 지금처럼 첨자들을 다 지워버린 후 저런 문자 7개에 대하여 A열, B열에 각각 저 문자들을 입력시킨 후 첨자 자리를 채우는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A가 2명이기 때문에 1학년 자리로 마킹된 두 위치에 2명을 실제로 앉힐 거니까 2팩토리얼. 2학년은 또 2팩토리얼, 3학년이면 3팩토리얼 해서 이만큼 경우를 미리 계산해 버릴 수 있고 그러면 문제의 상황이 이렇게 생겨먹은 7개의 문자를 주어진 조건대로 저기에 배치하는 경우로만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인정되죠? 이때 어쨌든 A와 A, B와 B, C, C는 구별되지 현재 않습니다. 첨자가 사라졌으니까 구별하는 방법을 미리 이곳의 경우의 수로 정했다. 괜찮아요? 다시 한번 학년당 자리를 정한 후 실제로 학생들을 앉히기로 하자. 그러면 앉히는 방법이 이만큼으로 돼 있다 이거지. 그럼 결국 이렇게 부분의 계산 결과만 거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전략까지를 생각하면 이 다음은 계산이 조금 쉬워져요. 되시죠?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 조금만 천천히. 그럼 다시 한번 아이디어는 다 정리가 됐으니까 A열을 생각해 보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학생하고 3학년 학생을 앉혀야만 되는 것이고 1학년 학생 1명에 3학년 학생이 2명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1학년 학생 2명에 3학년 학생 1명이 앉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B열에는 C하고 A, B, C 좋아. A, B, C란 녀석이 A 하나가 들어왔으니까 남은 하나 B는 둘이 남았고 C는 둘이 이미 갔으니까 하나를 배열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이겠지, 그치? 이런 상황이 되면은 1학년은 이미 다 써버렸어. 2학년 둘이 남았어. 3학년 둘이 남았어. 요만큼을 가지고 저 이웃과 이웃하지 않을 조건에 따라서 각각 체불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A열에 1학년하고 3학년이었는 경우인데 이번엔 말이죠. A열에 2학년하고 3학년이 앉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A도 2개고 B도 2개일 뿐이야, 그지? 그럼 결국 이 순서상 그대로를 여기다 그냥 쓰면 되고 그에 각각에 맞춰서 A가 B로 B가 A로 바뀌어 있기만 하면 이 경우는 어차피 같은 상황일 거니까 이걸 새로 계산할 필요가 없이 이때의 경우의 수만 구해서 2가 곱해진다고 생각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도전. A열에 이렇게 생겨먹은 3명을 앉힐 건데 자, 말했듯이 A 하나, C 2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학년끼리 이웃하란 말은 같은 문자끼리는 이웃할 거니까 얘네 둘을 한 덩이로 뭉쳐놓고 생각하면은 A, CC거나 CC, A인 거니까 이들이 배열되는 방법은 그냥 2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B로 갑니다. 자, 말했듯이 A 하나, B 2개, C 하나 이렇게 생겼는데 이번엔 말이죠. 이놈 둘이 이웃하지 말랍니다. 뭐 구하는 방법은 2가지가 되는데 임의대로 배열했다가 B가 이웃하는 경우를 찾아 빼버리면 될 수도 있고 어차피 이 B만 2개 있는 거니까 A, C를 먼저 배열하기로 해. 그리고 나서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 해서 A, C를 배열하는 방법 2팩토리얼 하고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요. 셋 중 2개를 골라요.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 배열 4팩 나누기 2팩 됐죠? 빼기 이걸 한 덩어리로 본다면 3팩 해도 결과는 같을 겁니다. 해서 이쪽 계산은 다 끝낸 거예요.
거기다가 더하기 갑니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럼 이제부터 속도전. 이 말의 뜻이 A가 둘이고 C가 한 개인 거니까 묶어요. 그럼 결국 거기 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와요. B가 둘이고 C가 둘이랍니다. 이웃하지 말랍니다. 이건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대로 B 다음 C, C 다음 B, B 다음 C거나 또는 C, B, C, B가 되는 거니까 그냥 단순한 두 가지면 족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 찾아서 더하고 얘랑 곱해서 분자에 확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이런 계산은 4, 3, 12가 되고 이건 4기 때문에 16이고 1을 곱하면 32가 되겠습니다. 네, 약분하고 처리하고 네, 마무리 계산을 하면은 네, 105분의 16이라는 2번의 정답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전략상 간단한 그림과 간단한 조건의 요약, 그래서 핵심적인 전략이 1학년 둘, 2학년 둘, 3학년 셋이었는데 원래는 다 다른 학생들의 자리여야 되는데 우리는 첨자를 일단 다 뗐다가 자리를 배치한 후 앉아라 하기로 했다는 점, 요 전략 하나가 이번 기회에 머릿속에 잘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28번 했습니다. 29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29번 되겠습니다. 부정방정식을 만족하는 순서쌍을 찾는 전형적인 중복조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자연수 조건이 있다는 거. 그런데 중복조합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0 이상이라는 제한 조건을 가져야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이걸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짝수인 자연수로 표현할 적에 이 n 해버리면 이 n이 0인 순간에는 0이 되면서 자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표현이 나쁜 표현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써야 이 자리에 0 이상의 정수가 들어가면서 0이 들어가면 2가 되고 1이 들어가면 4가 되면서 모든 짝수가 표현된다는 점, 같은 방식대로 홀수를 표현하라 그러면 이 n 더하기 1을 해야 역시나 그 n 자리에 0이 들어갈 때부터 모든 홀수가 표현된다는 점, 이게 사전 지식으로 반드시 머릿속에 정립되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건에 봤더니 5개의 자연수를 더해서 11이 되라 그러고 나번 조건에 봤더니 앞에 있는 둘의 합이 짝수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게 짝수란 말인데 이게 홀수인 거니까 뒤에 있는 3개의 합은 홀수가 된다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에 2개 더해서 짝수란 말은 짝짝일 수도 있고 홀홀일 수도 있습니다. 3개 더해서 홀수란 말은 몽땅 홀수가 하나, 홀수가 하나에 짝수가 2개이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까지 상식은 자명한 것이고 짝수가 2개 이상이 되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략은 두 가지로 생길 수 있는데 짝수가 2개 이상인 거니까 그냥 다 구했다가 짝수가 이거는 여사건, 그지? 1개인 경우, 0개인 경우만 찾아 빼버리면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풀고 요 말을 고려하면서 그냥 경우를 낱낱이로 구하여 답을 내보겠습니다. 다시입니다. 머릿속에 어쨌든 짝수는 2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경우로 A랑 B가 모두 짝수, A도 짝수, B도 짝수. 두 번째 경우로 내려가서 A가 홀수, B도 홀수. 이렇게 경우로 이 앞쪽 상황을 요약하여 정리해봤습니다. 뒤쪽으로 봤더니 이 셋의 합이 홀수가 되는 거니까 이 경우로 가보면 이미 짝수 2개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짝수는 2개 이상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2개는 이미 확보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니까 이곳에는 홀수만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홀수가 2개에 1개의 짝수일까? 네, 짝수다. 짝수가 2개의 홀수가 1개가 결합돼서 이러면은 이쪽 경우는 짝수가 2개. 이쪽으로 내려와 보면 거기는 짝수가 4개 주어진 조건을 충족합니다. 내려왔습니다. A, B가 모두 홀수라면 이제는 이건 몽땅 홀수인 거니까 짝수가 2개 이상이라는 그 조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C, D, E의 입장에서는 홀수가 1개 짝수다. 짝수가 2개 홀수가 1개인 경우만 주어진 조건을 충족할 것이다 이 말이지. 그럼 총 3가지 상황만 정리해서 그 답을 내려주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첫 번째 경우 A가 짝수랍니다. B가 짝수랍니다. 잊지 마세요. A를 뭐라고 쓰라고? 2 곱하기 괄호 속에 A 프라임 더하기 1, 즉 2 곱하기 A 프라임 더하기 2를 해야만 이 자리가 0 이상 정수로 모든 경우를 쓸 수 있다. 그럼 B도 같은 꼴일 거 아니에요? 2A 프라임 더하기 2 홀수랍니다. CDE 이걸 다 써야 돼? 2C 프라임 더하기 1 D 갑니다. 이걸 왜 다 쓰고 있지? 어쨌든 다 쓰기로 했어. 어쨌든 친절하게 2를 갖습니다. 2 프라임 더하기 1입니다. 얘네들을 몽땅 다 더해서 11이 되는 거니까 이 괄호 속에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그랬더니 요만큼 남아있는 녀석이 총 5가 되는 것이고 이게 5란다. 이거 다 하면 7인가요? 7? 네. 11에서 7을 빼버리면 4가 될 것이고 약분해서 처리해봤더니 그냥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0 이상 정수를 가지고 2'이잖아. 2'. 5개의 합으로 2를 만든 거니까 5, H, 2 계산하면 끝이고 2를 더하고 하나 빼요. 6, C, 2예요. 그럼 2, 1분의 6, 5니까 3, 5, 15 요만큼의 경우로 첫 번째 경우를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1을 2번만 더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두 번째 경우 A하고 B란 녀석은 이미 그와 똑같은 방식대로 정리가 됐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드립니다. 2B 프라임 더하기 2. 자, 여기가 문제인데 짝수 2개에 홀수 하나입니다. 그러면 누가 홀수가 될 거냐를 결정하는 차원에서 경우의 수가 이미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3가지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만일에 C가 홀수고 D하고 E가 모두 짝수였다고 생각하면은 C란 녀석만 이 C 프라임 더하기 1이고 D가 되든 E가 되든 이들은 E D 프라임 더하기 2 E 프라임 더하기 2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몽땅 다 찾아서 더하면 2로 다 묶은 상태에서 이 오른쪽에 남아있는 수를 다 찾아봤더니 9가 되나요? 네. 9를 넘겨 빼면 2인가요? 2로 약분되나요? 그럼 이 계산 결과는 이번엔 1이 되나요? 5, H 1이 되겠습니다. 3 곱하기 하시고 5시 1이냐? 네. 더하고 하나 뺐으니 6, 5시 1, 5입니다. 해서 이것 또한 15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 아래로 내려봤더니 A도 홀수, B도 홀수. 그런데 C, D, E 중에는 짝수 2개의 홀수 1개입니다. 역시나 홀수 1개를 정하는 방법으로 3가지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냥 그대로를 이곳에 살짝 수정하면서 가보면 A는 홀수니까 요거 1, B도 홀수니까 1. 홀수가 된 놈을 C라고 가정한다면 C, 네, 완성. 나머지 D, E는 짝수인 거니까 이와 처리하면은 요 계산의 결과 이번에는 5, 역시나 7인가요? 7이네. 남기면 4네. 2로 약분하면 또 2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5H2네. 3 곱하기 하시고 6C예요. 이거랑 계산하면 그만해. 45예요. 여기서 하면 30이에요. 75예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됐죠? 네, 여사건으로 푸는 방법은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지금 이 계산 과정을 일일이 설명드린 이유는 다시 한번 이걸 절대로 잊으면 곤란하겠습니다. 29번이었습니다. 3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슨 어떤 놀이판을 연상시키는 실생활 응용 문제 같은 그런 주제입니다. 정육각형 형태의 각 꼭지점마다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요. 정중앙에 동그라미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7개가 있고요. 이곳에 1부터 7까지 수를 하나씩 대응시키는데 지문에 따르면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거니까 원순열스러운 얘기고, 참고로 원순열 문제를 풀 때 조건이 없다면 원순열 공식을 동원하는 게 최선이고, 조건이 많아지면 그때는 하나를 고정시킨 후 단순 순열로 처리한다. 이 생각을 어쨌든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한 조건에 이곳에 가면은 이웃하는 세 개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그 모든 상황마다 세 숫자의 합이 1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아주 강력한 제한 조건이 붙어 있고, 그러니까 원순열 공식이 아니고 하나를 특정한 하나를 고정시키면서 단순 순열로 가겠다는 이 전략에 따라서 상황을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숫자가 1부터 시작해서 7까지인데 3개를 더해서 합이 12가 되는 것인데, 보다시피 이 테두리에 있는 6개가 뱅글뱅글 도는데 정중앙에 있는 녀석만큼은 아무리 회전해도 제자리에 있고, 얘는 그들 모두랑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자리를 먼저 생각하자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얘랑 더불어서 어떤 특정한 3개를 더해서 12 이하가 돼야 되는데, 상상하기를 3개의 합으로 10인 거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어쨌든 4가 되면은 4 곱하기 3이 12와 같아지기 때문에 극단적인 숫자로 4 하나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곳에 4가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4를 집어넣고 나서 제일 큰 숫자가 되는 7을 쓰고 봤더니 이 둘의 합이 이미 11이 돼, 그지? 그럼 거기에 1이라는 숫자가 살짝 붙으면 12가 완성된 거야, 그지? 오, 다행이야 했는데 7의 이쪽 편에 또 숫자가 있기 때문에 1은 또 쓸 수가 없잖아요. 1을 쓸 수밖에 없을 텐데 쓰자마자 13이야? 땡.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매우 행복한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그죠? 4가 될 수 없답니다. 그 말의 뜻은 이 자리에는 4보다 작은 숫자만 가능할 것이고 3, 2, 1만 가능해 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쨌든 저 생각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해서 말이죠, 3이 들어간 순간을 생각했는데 요 다음에 어떻게 생각할 거냐인데, 어쨌든 제일 큰 수가 7이기 때문에 그 7부터 생각하겠다 생각하고 7을 여기다 쓰고는 원순열의 상태였는데 저 7의 자리를 그냥 이 자리에 고정시켰다고 생각하면은 저기 뱅글뱅글 도는 모든 상황을 역회전시켜 와서 저기에 딱 고정시키면은 3, 7 라인을 고정시키자마자 원순열의 기본 체제는 다 끝나고 단순 순열만 남겠습니다. 전달돼요? 여기까지가 원순열을 공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어쨌든 계속 가보는데 7 옆에 2를 썼어요. 여기 2를 쓸 수밖에 없어, 그지? 줄여야 되는 거니까. 그러자마자 2, 3, 7 이걸로 12가 드디어 완성됐어. 이쪽은 당연히 11이니까 완성된 거야. 해서 한숨을 살짝 놓게 됐는데 이때 남아있는 숫자를 생각해 봤더니 1, 2, 3, 7 썼으니까 4, 5, 6이라는 3개의 숫자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 중에
제일 커지는 경우가 5하고 6일 텐데 여하튼 5, 6이 이웃하게 되면은 이 합으로 이미 11이 되는 거니까 말도 안 돼, 그지? 말이 안 된대? 그럼 4하고 6이 이웃해야 돼? 10이네? 13이네? 저런 상황에서는 남은 세 자리에 4, 5, 6을 아무리 노력하면서 피해가고 싶어서 이곳에 6을 썼어요. 이 1이니까 거기까지 딱 완성된 거 그지? 네. 그러면서 4, 5가 남았는데 4가 와도 안 돼요. 5가 오면 더더욱 안 돼요 해서 3마저도 안 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됩니까? 해서 3마저도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답을 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 자리가 2가 되는 경우하고 그림 하나를 살짝 다시 한번 그려봐요. 그 자리 1, 1.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했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했어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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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네, 이렇게 생겨먹은 상태를 생각해보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1인 경우, 자 2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여기서 경우를 세고 여기서 경우를 세면 되겠는데 그 어느 경우가 되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의 위치를 이곳에 고정시켰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더 이상 원순위라는 개념은 없이 이 라인이 고정된 거니까 고정된 6개의 자리가 있고 그 6개의 자리에 나머지 숫자들을 배열해주면 되겠습니다. 도전. 이 경우가 되면 어쨌건 7의 근처에 작은 숫자가 필요할 테니까 이곳에 1을 쓰고 이곳에 3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 결과 10이니까 주어진 조건을 충족해요. 그죠? 그때 여러분 머릿속에 고려할 것은 지금 이 판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1하고 여기는 3이 자리 바꿈을 해도 주어진 조건을 충족하는데 저 자리가 바뀌면 다른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인정돼요? 다시 한번 해요. 이 라인이 고정되기 때문에 1, 3이 있다는 말은 지금처럼 시계 방향으로 1, 7, 3이 되는 거고 이걸 바꾸면 시계 방향으로 3, 7, 1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경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1, 3의 교체 효과가 있기 때문에 2 곱하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숫자가 1, 2, 3, 7을 썼으니까 역시나 4, 5, 6이 남았는데 가운데에 지금 2가 와 있기 때문에 6의 입장에서는 6, 4를 더한 게 10이니까 2까지 인정돼. 그지? 그러면은 6이라는 숫자하고 4라는 숫자가 이웃할 것이고 5, 6이 이웃해버리면 합으로 11, 너 13이네? 5, 6은 이웃하면 곤란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6이 여기에 오고 4가 여기에 오고 5가 여기에 오는 순간에 5하고 6은 피했으니까 12 인정. 이거 계산하면 11이니까 인정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6이란 녀석하고 5란 녀석이 서로 자리 바꿈을 해도 주어진 조건을 역시나 또 충족할 거니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해서 총 4가지 경우가 요 중앙에 2가 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 고정시킨 후 그냥 고정된 도형에 배열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번에는 가운데 1이 왔습니다. 역시나 7라인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러면 남은 숫자들이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고 6이 있는데 이곳에 2가 온다고 생각하고 3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계산하면 11이고 이건 10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재 2하고 7을 찾아 더하면 이 합으로는 현재 8이기 때문에 4까지를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인정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의 자리에는 2, 3, 4 세 개 중에 어느 두 개가 와도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다. 됐지? 다시 한번 해요. 여기 4가 왔다 쳐요. 그게 12가 완성되는 모습이에요. 그럼 저 세 개 중에 두 개를 골라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럼 두 개를 고르는데 2, 3을 집어넣을 때 하고
2사를 집어넣을 때 하고 3사를 집어넣을 때 하고 사태가 달라. 하면서 그림을 다시 그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실수 없이 정답에 도달합니다. 그리는데 걸리는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1이 있어요. 여기 7이 있어요. 여기 다시 한 번 더. 선생님 그림이 살짝 미운데 어쨌든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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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이렇게 생겨먹은 도형이 있었는데 여기 1이고 여기 7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이 와서 2하고 3이 왔다고 가정해 봤습니다. 이곳에는 2하고 4가 왔다고 가정해 봤습니다. 이곳에는 3하고 4가 왔다고 가정해 봤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계산 결과 주어진 조건을 충족합니다. 이 계산 결과도 주어진 조건을 충족합니다. 여기도 당연히 그 조건들이 다 충족되면서 서로 다른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해요. 2, 3이 왔다는 말은 이 둘이 체인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숫자가 2, 3을 썼으니까 4하고 5하고 6이 되는데 4, 5, 6을 여기에 집어넣으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크게 12가 만들어져도 얘를 더하면 11이 돼도 이거 더하면 12가 되기 때문에 이 4, 5, 6은 이 빈칸 자리에 맘대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인정되죠? 그러니까 2 곱하기 요거 때문에 요거 두 개 바꾸는 2 곱하기 얘네 셋을 서로 다른 세 자리에 그냥 맘대로 집어넣는 거니까 3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지? 6이 12가 되나요? 예로 왔습니다. 2하고 4가 들었단 말은 3, 5, 6을 요 세 자리에 집어넣으라는 말씀입니다.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 6이 와도 1과 더하면 그게 12가 돼서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계산 결과는 조금 전이랑 똑같아. 바꿔치기 하는 두 가지. 세 자리에 서로 다른 세 개를 배열하는 방법 3팩토리얼. 이것마저도 1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상황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지? 3, 4를 썼으니까 2하고 5하고 6을 요 세 자리에 마음대로 배열해 주십니다. 이거 두 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2 곱하기 3팩토리얼에 이것도 10이에요. 요걸 계산하면 36이에요. 요까지 하면 40이에요. 그렇게 구하는 답이 40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됐죠? 한번 더 정리해봐요. 원순열이다. 이거는 남들과 완전히 구별될 테니까 이 자리를 먼저 생각하기로 해. 4 안 돼, 3 안 돼, 이 또는 1이야. 각각 그리기로 했어. 원순열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한쪽 라인을 고정시켜. 나머지는 다 서로 다른 5개의 자리에 5개의 숫자를 쓰는 것일 뿐이야. 됐죠, 여러분? 네, 이런 전략대로 30번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확률 통계를 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확통 문제마저도 까다로운 계산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점수가 기대처럼 높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역사상 우리 확률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한테 이런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여름방학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 언제나 수능 시험에 본인이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는 승리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